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월요일 날 제가 사실은요 아침 새벽에 한 2-3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조금 소리가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좀 올렸다가 아예 삭제해 버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예 삭제하고 본 방송을 통해서 핵심만 아주 압축해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라기보다도요, 후속, 지금, 입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상세 관련, 동향을 지금 발표를 했어요.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그래서 그 시간대별 이재명의 병원 이송 상황, 그리고 현재의 이 건강 상태, 요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체적으로는 이상 징후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외장은 멀쩡한데, 좀 내장에 문제가 있는데 뭐냐, 이 현재 나오는 거 혈당이 좀 많이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탈수 현상이 있고 정신이 좀 혼미하다. 근데 신체 이상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별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식 제대로 안 했다. 이게 반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대통령이 왜 가만히 있느냐? 김기현 대표는 왜 안 오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이 공갈 협박 사기가 결국은 사기인 것이 드러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예. 18일간 버틴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요. 물론 YS 23일 기록을 세웠죠. 그렇지만은 YS는 제대로 단식을 한 거고, 이재명은 가짜 단식 쇼라고 하는 것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의사소견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여의도 성모병원에 지금, 거기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데, 하여튼 관련 내용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제가 또 이미 계속해서 요즘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에서 제가 어제도 이제 검찰 입장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신 입장. 절대 단식하고 영장 청구는 관계없다. 그래서 아침에 7시 한 반경에 제가 첫 번째 방송에서 얘기했던 대로 검찰은 이러한 이재명의 단식에 절대 굽하지 말라. 그대로 영장을 청구해서 법이 얼마나 엄중하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법의 공정성을 우리 국민에게 분명히 보여달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방금 아마 지금요 이 페이퍼 뉴스페이퍼, 그러니까 신문들 기사도 안 나왔어요. 제목 한 줄만 나왔어요. 저도 제목 한 줄을 보고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보도 자료를 막 뿌렸어요. 그러니까 제 지금 이 방송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느 방송보다도 제가 제일 빨리 오늘 이재명의 병원 가는 거하고, 이거는요, 제가 오늘 이제 이 병원도 가고, 오늘 정도는 되면 병원을 가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검찰의 영장이 들어오면 이 영장에 따른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이거를 부결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럼 병원에 가서 팍 쓰러지는 길밖에 없어요. 요 타이밍을 이재명이가 교묘하게 재고 있었다.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병원에 가서 쓰러지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이 표결을 부결시키는 것이 100번 낫지. 그러면 내년 공천권을 갖다가 완벽하게 행사할 수 있잖아요. 요거를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리 병원 가라고 해도 일찍은 절대 안 간다. 오늘 18일 날 영장 친다는 건 만천하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 이제 갈래.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오후에 119 여기 들 것이 와서 실어 갑시다 했는데 안 갔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노린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들 것 이거 제가 이제 방송에 보여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어제 들 것 들어갔는데 들 것 나가. 버텼잖아요. 왜? 하루만 더 버티면 쇼도 클라이맥스가 있잖아요. 클라이맥스 딱 와가지고, 야, 우리 대표 병원 갔는데 여기에 체포 동의하면 되겠어? 비정하게? 야, 검찰이 비정하네. 이거 비정한 검찰을 우리가 견제해야 돼. 그래서 절대로 체포 동의안에 가결시켜주면 안 돼. 이러한 여론을 만드는 게, 민주당 내 의원들에게 그 인식을 심어주는 게, 그래서 딱 불구속 재판 받는 거. 이재명한테는요, 불구속 재판 수백 개 받아도 고개 하나가, 눈 하나가 딱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년 공천권 행사하면 끝나니까. 그것만 하면 만사 형통하거든요. 내년 공천권 끝나면요, 지금 죄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 30까지, 2027년도까지 안 끝나는 죄가 한 반 될 거예요. 계속 재판 지연, 그 다음에 회피 전략을 또 쓸 테니까. 지금 이제 간첩단들, 지금 재판 회피하는 그 전략들을 보시죠. 교묘하잖아요. 아주 그냥 상상을 초월하게 재판을 지연시키고 회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수법과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거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7년도 대선에서 되는 최고 베스트 옵션이 시나리오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취임하면, 당선되고 나면 두세 달 있다가 바로 취임하잖아요.
3월 9일, 5월 9일 2달 있다 취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형사소추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대통령 달고 나오는 이 장밋빛 플랜이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니까 이재명이가 절대로 버티는 거예요. 얼마나 극적입니까? 오늘 가는 거. 그런데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 본래 21일 날 영장이 이제 그 표결이 들어간다 돼 있는데 25일 표결 수순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 상세한 내용하고 여러분들께 제가 보도해 드리는 내용이요. 지금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의 구속영장 내용 나오는 거하고는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위중한 죄를 이재명이가 범한 게 맞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이번 뉴스의 이제 핵심이고, 시간이 되면 아침 첫 방송에서 또 자세하게 아침 첫 방송에서 문재인 통계 조작이 한 반, 이재명이 병원 실려간 게 한 반 이렇게 제가 보도를 드렸는데, 저도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첫 방송 그거 아예 그냥 삭제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되면 통계 조작까지도 다뤄드리고, 아니면은 별도 이어지는 방송에서 통계 조작 이게 무지하게 심각해요. 왜냐하면 통계 조작은요, 이재명이 정점이 아니고 문재인을 정조준하는 이 엄중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 조작 사건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내용이 조금 돈 얘기가 들어가고 건수 얘기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복잡한데, 제가 아주 일타 강사처럼 요약을 잘 해가지고요, 이번 시간이 만약에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다음 방송에서 자세하게 제가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여하간 제 방송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맨 먼저 말이죠, 영장 청구도 영장 청구지만은 일단 영장 청구보다는 이제 더 간다는 거, 병원에 실려간 이 장면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대변인이 발표한 입장, 현재의 상태, 요거를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영장 청구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병원에 실려가는 오늘 아침에 생생한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응급차 안에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응급차 안에서 이 짝 얼굴만 직접적으로 찍은 건데요. 자, 이게 아무리 요즘 카메라가 좋다고 해도요, 자, 이 얼굴 피부를 보십시오. 피부. 제 피부, 제 피부보다 100배 좋지 않습니까? 제 피부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이 자료 화면을 줄이겠습니다. 제 피부하고요, 저도 사실 제가 피부가 좀 좋은 편이거든요. 우리 어머님은 닮아갖고 제가 피부가 좋아요. 피부가 좋은데, 지금 저는 멀쩡하게 아침, 점심, 저녁 다 먹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19일 단식한 인간의 이 피부입니다. 피부. 제 얼굴 피부하고요, 이 피부하고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조금 밀리나요? 제가 조금 그래도 좀 나은가요? 이 얼굴 반짝거리는 거 봐요. 이 반짝거리는 거. 아무리 카메라가 좋다고 하더라도 얼굴이 좀 쭈글거려야 될 거 아니에요. 쭈글쭈글. 좀 희마리가 없어 보여야 되는데 눈만 감았을 뿐이지 이게. 그리고 옆에 콧수염을 제가 지금 콧수염 며칠 한번 저도 길러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그런 단정치가 않아서 저 단정치 하는 건 제가 싫어합니다. 아무리 이재명 비교하더라도 지금 시청자 여러분, 제 얼굴 피부하고 이재명이 똑같이 지금 이게 저긴데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제 눈에는 별 차이 없어요. 제 눈 그래도 그냥 쓸만한데 별 차이 없어요. 자, 이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자료 화면을 좀 많이 모았어요. 이게 이제 들끝에 실려가는 모습. 또 요 사진도 보시오. 요 얼굴을 보시라고요. 얼굴.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도 단식 19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참 방송이 안 되는구나. 자, 이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그리고 얼굴에서 고통을 느끼는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일부러 지금 예를 들어서 단식 19일 제대로 해가지고 힘들면 얼굴에 저절로 표시가 나죠. 얼굴 깨끗하잖아요. 무지하게 깨끗하잖아요. 얼굴. 이거는 바로 어제의 모습입니다. 어제 당 대표실에 나올 때 이 모습. 예, 이 눈매. 제가 어제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눈매를 보십시오. 이 눈매, 무서워요. 이 눈매 보십시오. 눈 부리부리 해가지고 눈 초점이 완전히 살아있잖아요. 완전히. 예? 이런 인간이 하루 만에 병원에 실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인간이 하루 만에 병원에 실려간다. 오늘 영장 친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알잖아요. 여기에 딱 맞춰서 온정주의, 동정심. 그러죠? 참 안타깝다. 요거. 그래서 이런 대표 우리가 가결을 해주면 되겠어? 검찰이 잔인하지. 윤석열 대통령이 잔인하지. 김기현이가 잔인하지. 요 프레임을 짜서 여론전을 호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루 전날 멀쩡했잖아요. 하루 전날. 자, 이걸 보면 응급처치만 하고 김성태 같이 나와라. 예.
요 사진도 보시면요. 제가 얼굴을 좀 확대해 볼게요. 얼굴. 자, 이 얼굴을 보십시오. 이 얼굴. 예. 이게 이제 어제, 이건 이제 그제, 이 사진이고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야, 좋게 얘기하면요. 참 이재명이 부럽습니다. 저 정도의 신체의 건강함을 부모로부터도 받고 본인도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뭐 한번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저렇게 19일 단식을 해가지고 멀쩡하게 좀 보여야 되겠습니다. 멀쩡하죠? 예, 여기 곽종선님도 그랬네요. 수염만 깎이면 멀쩡하네. 누가 체중 한번 재보, 뭐라고 돼 있나요? 예. 자, 얼마나 사람 더 잡아먹을 건지, 소도 잡아먹을 기세. 맞아요. 나쁜 인간 다 오르신 말씀입니다. 저대로 바로 화장장으로. 야, 참, 여러분들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예. 덜 부끄럽긴님, 맞아요. 딱 소민님이 그렇게 쓰셨네요. 여하간, 예.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종 상태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박성준, 지금 민주당 대변인이 오늘 이제, 야, 이게 말이죠. 실제로 목숨을 건 단식을 했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다. 그러면 박성준이가 왜 방송에 갑니까? 박성준이가 그러면 인간이 아니에요. 비정한 인간이에요. 왜 방송에 가요? 병원에 가 있어야지. 이게 말이죠. 이 박성준이가 오늘 YTN 라디오에, 지금 그러니까 뉴스킹 박준입니다. 여기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 병원에 실려간 시간이 제가 쭉 정리하고 이것도 막 복잡해가지고요. 병원에 실려간 시간이 7시 14분이에요. 그런데 한 30분 후에 병원에 안 가고 방송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나발 부르려고. 나발 부려갖고 여론전에 유리하게 하려고. 예, 국민적 관심을, 아이고, 이재명이 결국 쓰러졌네. 어쩌면 좋아. 그런데 검찰이 영장 쳤단 말이야. 검찰 나쁜 X들이야. 요 얘기 나오게 하려고 병원에 안 따라가고 지는 여론전에 나오고 있어요. 뉴스킹 박지훈이라 이거 좌파잖아요. 예, 아시죠? 박지훈이 변호사. 예, 저도 잘 아는데 어쨌든 좌파예요. 그러나 불량한 좌파는 아니죠. 그냥 좌파. 예. 자, 그래서 오늘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을 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박지훈 뉴스킹입니다. 나가서 싹 광고를 한 거예요. 광고. 이 광고 내용을 보면 6시 55분에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걸 확인했다. 예, 그래서 7시 11분에 주변에 있는 의료진 119 구급대에 긴급 호출을 했다. 그래서 7시 14분에 아까 들것으로 실려서 이제 앰뷸런스에 올라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세 악화가 6시 55분이고 7시 14분이니까요. 20분 만에 번개같이 따닥 쳐졌어요. 자, 이게 불과 어제 오후만 하더라도 나 안 갈래 버틴 인간이 하루도 안 돼갖고 바로 조용하게 실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인은 어디로 가느냐? 라디오 나가서 일장 연설을 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됐다, 지금. 근데 죽을 지경이 된 것도 아니에요. 이 방송에 나가서 한 걸 보니까 뭐라고 내나? 오늘 아침 상황이 급변했는데 아침에 이재명 대표를 확인해 보니까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았다. 탈수 증세도 심하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7시 11분쯤에 119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로 이송했다. 예, 요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이재명의 신체 징후는 전날과 변화가 없다. 신체 징후가 멀쩡하대요. 야, 이게 얼마나 몸이 강건한 건지, 야, 참 신기하네요. 19일 때 됐는데 신체 징후가 아무 이상이 없어. 지팡이만 씹은데 하체 힘이 얼마나 센 건지 아니면 뭘 주워서 먹은 건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탈수 증상을 보였고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다. 예,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내는 걸 보면은 어제 오후 3시 15분에 의료진이 이재명 대표를 진단했을 때 옆에 있었는데 그때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바로 입원을 해야 된다는 소견이 있어 119를 불렀는데 어제 당시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대해서 굳건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설득을 했지만 설득이 잘 안 됐다. 오늘 아침에 심한 탈수 증상,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긴급하게 119 구급차를 불렀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단식을 계속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 응급조치 이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자, 그리고요, 문재인하고 그러면 내일 올라오는데 문재인하고 이재명을 만나느냐? 이재명의 건강 상황이 안 좋다. 병원의 진단과 의료진의 소견이 나와야 알 수 있다. 아이고, 당연히 만나게 하겠죠. 당연히 병원 다 명분은 가겠죠. 왜냐면 그래야 또 이제 언론에서 막 후레쉬 막 터뜨려갖고 모든 언론에 이재명과 문재인이가 또 이 좌파 여러분들 집결하십시오. 민주당 의원들 체포동의안 가게 되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요
여론전을 할 거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만나는 것이요. 병세가 나쁘면 나쁠수록 더 만나죠. 왜? 그래야 온정주의가 더 나오니까. 이렇게 아파갖고 문재인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못했다. 요걸 또 호소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 시나리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요, 자,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제가 무지하게 빨리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뭐 보도자료 이제 간략하게 한두 줄 나왔는데, 요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자세하게 구속영장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부분에 관해서는 좀 관련 기사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서 1차적으로 지금 보도자료로 나와 있는 이 공지 보도자료, 지금 이제 검찰청 보도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정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냐. 일정 18일, 오늘이 18일에 오늘 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리고 21일 날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21일 날 지금 이제 국회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나서 25일 날 표결에 들어갑니다. 25일이 D-Day예요. 그러니까 보통 지난번 대장동도 한 일주일 걸렸잖아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딱 일주일이 걸립니다. 이게 타임 스케줄이에요. 예, 이게 타임 스케줄이고, 혐의는 뭐냐? 혐의는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배임 혐의,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시키고 아시아 디벨로퍼라고 하는 정바울 회사에게 다 단독으로 민간인에게 맡기는 바람에 손해를 보겠다. 이 배임 혐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위증교사 혐의가 있습니다. 위증교사. 이거는 이제 KBS 이 PD 사칭, 검사 사칭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뇌물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환 관리법 혐의도 있고요. 그래서 크게 봐서 이 네 가지, 배임, 위증교사, 뇌물, 그 다음에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 네 가지 범죄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구속영장을 꼭 발부해달라. 이 구속영장을 꼭 발부해달라. 그 이유, 왜 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 자,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 그 다음에 증거인멸이 우려스럽다. 그래서 이러한 구속사유를 제기하고 있고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절대 아니 되옵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첫째로요, 정치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아니 된다. 이게 검사 좌표 찍기에서 끝나지 않고 검사 탄핵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공방의 소재. 이거 박범계가 맨 앞에 서 있잖아요. 정치 탄압, 독재 검찰, 이거 손보자. 요거 절대로 검찰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 안 된다. 이 얘기는요, 단식 같은 거 가지고 이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검찰은 단식 같은 거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 단식하고 있는 이 환자한테 어떻게 구속영장을 치느냐. 요런 비판요론, 이거는 정당성이 없다. 합당성도 없다. 요거를 검찰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의 구속영장 요지, 지금 언론의 보도자료로 내놓은 거, 요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정치적인 문제의 변질을 예방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당이 비판하고 정치 공세하고 검찰 탄핵하겠다 해봐도 우리 검찰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것이고, 그리고 단식 가지고 검찰이 비정하다, 독재다, 탄압수사다, 이거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단식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검찰에서 지금 내놓은 요지를, 보도자료의 핵심 요지를 이제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 지금 이제 지금 이재명이 이제 피의자로 딱 되어 있는데,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배임 혐의가 있고요. 위증교사 및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래서 우선요, 백현동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검사 사칭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불법 대북 송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문제는요, 배임 혐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정진상이하고 공모를 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4월부터 17년도 2월까지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령상 부연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서 이게 이제 배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에 따라서 성남 도계공을 사업에서 배제했다. 그리고 민간업자인 정바울, 즉 이 아시아 디벨로퍼 여기가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 그래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 지역을 4단계로 올린 거하고 기부 체납 대상을 변경한 거. 그러니까 R&D 이 부지를 줄 것이냐, 건물을 줄 것이냐, 이게 이제 바뀐 거. 비율도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임대 아파트 비율을 축소한 거. 본래 100%짜리를 10%만 하도록 한 거. 그리고 불법적인 옹벽을 설치한 거. 이거 50m 높이. 예, 이거는 사상 초유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특혜가 됐다는 겁니다. 바로 김인섭 때문에. 예. 자, 그리고요, 민간업자인 이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바울은 단독 시행을 해가지고 1356억 원의 이득을 취하게 됐다는 겁니다. 1356억 원의 이득을 취하게 됐고, 그리고 이 정바울은요, 그리고 이제 김인섭이는 바로 이 시행업자 이 정바울로부터, 시행사 아시안디벨로퍼로부터 청탁 대가로 77억 원을 수수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도 피해자인데, 왜? 여기에 참여했었는데 참여하지 않아갖고 돈을 못 벌었잖아요. 그런 게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또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최소 200억 원을 200억 원을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이 금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공사에게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요게 이제 이 범죄 혐의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백현동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백현동 사건 핵심 용도 변경, 그 다음에 R&D 부지를 제공하지 않고 건물만 주는 거, 그 다음에는 옹벽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용도 변경 4단계나 해주는 거, 요런 것들이 전부 특혜고, 그 특혜의 원인은 바로 김인섭의 노비, 김인섭이는 정진상과 이재명의 부탁을 받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대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대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익을 취한 액수가 그동안의 언론에 3천여억 원으로 딱 돼 있었는데, 지금 검찰의 요지를 보면은 1356억 원으로 이득 규모가 좀 줄어들었어요. 요것만 차이고 나머지는요, 77억 김인섭이가 받아간 거, 그리고 200억을 받아달라 해가지고 100억은 김인섭이가 챙기고 나머지 100억은 정진상과 이재명이 자기들이 먹으려고 했던 거, 요런 거 그대로 지금 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검사 사칭과 관련한 위증 교사입니다. 본래 이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자기 수행비서한테 위증하도록 교사를 했어. 그래서 제일 그 혐의, 이게 이제 굉장히 중대한 허위 증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증 교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는요, 제가 이 팩트 체크한 이 관련 이 보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위증 교사, 왜냐하면 이미 법원에서 이거는 죄를 인정받은 겁니다. 벌금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해명한 거, 이거가 거짓말이에요. 이재명이가 2016년도 7월에 해명했는데, 예, 이것이 이제 당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 누명을 썼다고, 그 당시 2016년도에 누명을 썼다, 이렇게 이제 페북에까지 글을 올렸어요. 뭐냐면 성남 참여연대, 당시 성남 시민 모임인데 그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2002년경에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서 KBS PD 최아무개 PD잖아요. 이 최아무개 PD가 변호사 사무실로 와서 이재명을 인터뷰하던 중에 당시 성남시장 김병량이죠. 시장으로부터 휴대폰으로 리콜 전화가 오니까 이 PD가 담당검사다, 도와줄 테니 사실대로 말을 하고 유인해서 녹음한 후에 추적 60분에 보도했고, 며칠 후에 내가 다시 PD로부터 녹음 파일을 제공받아서 기자회견으로 공개했다. 당황한 시장이나 나를 배우로 지목해 고소하자, 당황한 시장이 나를 지목해 고소하니까 검찰은 내 인터뷰와 검사 사칭 전화를 묶어서 이재명과 PD에게 검사 이름과 질문사항을 알려주며 검사 사칭 전화를 도왔다고, 즉 검사 사칭 전화 방조, 누명을 씌웠다. 이거예요. 누명.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재명의 해명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2018년도 경기지사 선거 후에 검사 사칭 전화 관여한 적이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자, 그래서 누명을 씌웠다, 검사 사칭 관여 안 했다, 이게 거짓이고, 사칭할 검사 이름을 직접 알려준 바 있고요. 그리고 PD의 검사 사칭 피해서 다른 일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메모지에 질문을 다 적어주고 답변이 만족하면 오케이 사인까지 다 해줬어요. 이재명이가. 이거 그러니까 거짓말인 것이죠. 예.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검사 사칭할 때 방송 PD를 내쫓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뭐냐? 위장 제보 아이디어를 내고 PD 사칭이죠. 제보자 대역 연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녹음 테이프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김병란 전 시장을 고소했는데 법원이 뭐냐? 이 녹음 테이프가 불법? 불법 녹음 테이프 법원 맞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무고 혐의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남 시장이 고소한 이건 녹음 테이프가 불법이야. 요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를 무고죄로 법원에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미 법원에 이재명이 죄를 인정받은 판결인데 요거를 뒤집으려고 자기 수행비서를 말하자면 이 압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유 압박, 그래서 위증교사 혐의 요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PD 사칭 문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불법 대금 송금과 관련해서는 뇌물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까 백현동은 정진상과 공모한 거고, 그리고 이번에 그 대북 송금은 이화영과 공모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500만 불 있잖아요. 스마트팜 지원. 요거 문제가 대북 제재 때문에 잘 안 되니까 김성태가 좀 지원하도록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부정한 청탁을 했어요. 자, 그래서 경기도가 쌍방울하고 같이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기금도 지원해 주겠다. 이러한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여갖고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해달라. 그래서 김성태로 하여금 북한에 500만 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2019년도 7월에서 2000년도 1월에 김성태에게 이재명의 방북을 추진하는 부탁과 함께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이런 의전 비용을 포함해서 300만 불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자, 그리고 김성태로부터 위에 500만 불 스마트폰 부정 청탁, 도지사 방북 요 청탁을 해가지고 이런 거하고 전부 다 김성태한테 부탁한 것이 맞고 김성태가 대북 비용만으로는 300만 불을 지급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러한 이 범죄 사실을 제가 볼 때 굉장히 상세하게 소명을 되어 있다. 구속영장에.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성이 제일 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정치 공세, 단식까지 꺼내든 거 이게 절대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점을 보여주는 것이 법원과 그리고 민주당의 비명계 인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비명계 의원들. 왜냐하면 어차피 친명들이야 뭐 당연히 부결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명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다른 야당도 흔들리지 말고 가계를 던져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아무래도요 통계 조작은 다음 방송으로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그리고 이 응원의 메시지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